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가을을 느낍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마음은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16번째 추석대잔치가 리치필드 파크의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립니다. 한인회 측은 올 추석잔치를 위해 그동안 노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는 특히 더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길건, 리치, 정세훈, 신나라 등 연예인 공연이 펼쳐지고 한인들이 직접 수문기와 노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는 가수다 경연대회도 준비됐습니다. 나는 가수다는 차세대 젊은이들을 위한 K-팝 노래 댄스 경연 대회입니다. 또 좋은 학교 서예반은 무려 가훈 쓰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전통 미남 및 지풀공예 특별전, 민속놀이 마당, 탈 만들기와 성묘 체험 등도 준비됐습니다. 이 밖에 커피 위드 컵 행사는 미주 한인 경찰협회 소속 경찰들과 버겐카운티 검찰청 등도 함께 한인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민원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인회 측은 한인사회 최대 축제라는 평가에 걸맞는 풍성한 잔치가 치러질 예정이라며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안전한 도시라는 작전명의 전국적인 대규모 불체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이 단속에서 ICE는 뉴욕 등 불체자 보호 도시를 타깃으로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ICE는 지난 23일에서 27일까지 나흘간 전국적으로 불체자 체포작전 안전한 도시를 실시해 총 498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단속의 작전명 안전한 도시는 불체자 보호 도시를 비꼬아 명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불체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도시들만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 대행은 소위 불체자 보호 도시들은 연방정부에게 지역구치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고 불체자나 범법 이민자들을 오히려 보호해 불법 이민을 부추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ICE는 강제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단속작전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498명 중 317명은 범죄 전과가 있었고 68명은 불체자였으며 104명은 추방전력 이민자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전과에는 음주운전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거래가 14명, 폭행 13명, 아동 성범죄 10명 등이었습니다. 한인 포함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당국은 2017 회계년도 직전 회계년도보다 추방이 다소 줄었지만 이민자 체포는 43%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생각납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관리를 강화한 이민자들의 SNS 정보 관리 대상에 이민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검색 결과 등을 수집해 이민자 등록 서류에 기록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을 변호하거나 접촉을 한 변호사, 의사, 통역관, 그리고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 관계자 등도 이민당국의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 와 웹 검색 등을 통해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정의 시행 중단을 위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10월 17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러한 연방국토안보부의 개정안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체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혁명적이란 의미는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삭감을 말하는데요. 과연 누구를 위한 세금 삭감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혁안에는 주 로컬 소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뉴욕과 뉴저지 납세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1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주 로컬 소득 공제 혜택의 폐지를 선택하면서 뉴욕 주민 330만 명이 175억 달러의 세금을 더 납부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이고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연간 평균 5,300달러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에 따르면 조정 총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평균 423달러, 5만에서 10만 달러의 경우에는 평균 1,299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뉴욕시에서는 1,100만 명이 평균 7,134달러를 더 부담해야 하고 롱아일랜드에서는 94만 명이 평균 4,587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혁안에 의하면 표준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납세자는 과세 소득이 줄어들지만 뉴욕과 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은 곳은 항목별 공제 방식의 납세자들이 많아 오히려 과세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한국을 포함 아시아 5개국을 방문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과 하와이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중일 3개국 정상과 각각 회담하고 핵 미사일 개발을 가속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및 통상 정책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고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3개국 방문에 이어 베트남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필리핀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연합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버젓이 한국 내에서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요리조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0살까지 한국 취업이 제한됩니다. 28일 한국국회가 통과시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재외동포는 40세까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개정안은 군대에 가지 않은 해외 국적 동포들의 병역 의무 종료 시기를 40세까지로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에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렵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란 한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 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5년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37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9월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 부여 제한 연령을 40세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하면서 체류 자격 부여 제한 연령을 40세로 채택해 한층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출국 전 해외 체류 신고 그리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불분명한 주소지로 간혹 거주 불명자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한국 출국 전에 해외 체류 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주소 부재로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8일 한국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체류할 사람은 부모, 친지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해외 주소로 신고해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국내 신고할 마땅한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 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외 체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를 신고했지만 사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해외 체류자가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펩사는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0월 1일부터 펩사 접수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펩사 작성과 관련한 정보와 안내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펩사 신청 일자가 빨라지고 세금 보고의 기준 연도가 한 해 앞섰습니다. 신청 자격은 영주권 이상 시민권자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되며 각 가정의 수입과 자산의 내용이 주요 질문입니다. 펩사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이나 재학생들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연방정부는 자체적인 방식에 의해 가정 분담금을 비롯한 보조금, 대출 그리고 그랜트 등을 계산합니다. 펩사 작성 시 소득세 신고 내용을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IRS 정보 조회 도구의 사용이 10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올 초 DRT가 해킹돼 최대 1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3월 초부터 DRT 사용이 중단됐었습니다. 2018에서 19학년도 펩사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 뉴욕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6월 30일, 뉴저지주는 2018년 9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펩사 제출은 일찍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 전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한인사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뉴저지 한인타운 중심에 건강정보센터를 오픈하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새롭게 건강보험 정보센터를 오픈했습니다. 펠팍 정보센터는 버겐 카운티 지역 아시안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 강화된 고객 서비스와 다양한 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장소는 팰리세이즈 팍 파인플라자 2층으로 한국어, 중국어, 남아시아 등 아시안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상주해 메디케어나 각종 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 크리스 로 부사장은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사무실은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고객 중 영어에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더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혜택과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서비스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found out that there are a lot of Korean seniors and Chinese seniors living in this county, and we would like to bring the service to all the Medicare beneficiaries who live around he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 6천 곳 이상의 병원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개인 및 고용주 등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4년 아시안 부서를 설립했고 이번 펠팍 정보센터는 뉴저지 지역 내에서는 에디슨 사무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펠팍 사무실에서는 고객들의 헬스케어 플랜 혜택과 자격 상담, 각종 서류 해석, 자격이 되는 주민에게 처방약 비용을 지원해주는 노인 및 장애인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시니어 골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 관련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내일부터 와이스톤 스록스넥 브릿지의 현금 톨부스가 사라집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경우 주소지로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30일 오전 3시부터 퀸즈와 브롱스를 연결하는 와이스톤 스록스넥 브릿지 톨부스가 모두 이지패스로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현금 톨부스는 모두 없어지고 이지패스가 없는 운전자들은 우편으로 통행료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트리버 브릿지와 터널의 캐슈리스 전환 작업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뉴욕 이론 규량과 터널 등의 캐슈리스 톨이 확대되면서 캐슈리스 톨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통행료를 절약하는 데 효과적
추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캐슈리스 톨이 일부 브릿지에 설치되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운전자들은 210만 시간과 97만 갤런의 가스를 절약했으며 배기가스 배출량도 1,900만 파운드 줄였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캐슈리스 톨은 단순히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21세기 교통 시스템 구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수수료가 추가되고 두 번째 청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위반 사례 한 건당 $100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총액이 5년 이내에 $200를 넘어서면 차량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세제 개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원과 단체장 등 각계각층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으로 미 전역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의 납세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조세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주 정부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조세 개혁안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베티 이 캘리포니아주 회계감사관은 주 정부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일자리와 사회 복지 프로그램 감축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가주 부동산 협회 측 역시 공제 혜택이 없어질 경우 주택 구매를 위한 인센티브도 사라지면서 지역 주택 시장도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LA 카운티 지역의 판매세가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에 따르면 LA 카운티 지역의 판매세는 다음 달부터 기존 9.25%에서 0.25%포인트 오른 9.5%로 변경됩니다. 또 LA 카운티와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커버시티, 잉그루드, 다우니 등 8곳의 판매세율은 기존 9.75%에서 10%로 인상되며 이미 10.25%의 최고 판매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산타모니카와 롱비치, 그리고 라미라다 등 7개 지역은 이번 판매세 인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업체들은 결제 시스템에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고 소비자들의 경우 제품 구입 시 가격 계산에 유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LA시 선거에서는 노숙자 지원을 위해 판매세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발의안 H가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퍼세이 카운티의 학교와 경찰서, 법원 등 모든 관공서 공무원들은 내달 1일부터 주민들의 체류 신분에 대해 물어볼 수 없게 됐습니다. 퍼세이 카운티 프리홀더 의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단 연방이나 주정부에서 체류 신분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존 바틀릿 프리홀더는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27일 맨해튼과 브루클린 등지에서 여러 채 렌트 안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아이콘 리얼리티 매니지먼트가 벌금 $50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콘 매니지먼트사는 세입자들에게 난방과 온수는 물론 음식 조리용 가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5년 세입자 보호 전담반이 구성된 이래 성과를 이끌어낸 첫 케이스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27일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최소 40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건설 노동자 안전대책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최소 10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건설 현장에 투입될 수 있고 나머지 30시간도 근무 중 이수해야 합니다. 최근 맨해튼 건설 현장에서는 잇따라 추락사고가 발생해 이달에만 노동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27일 오전 10시 50분쯤 브롱스의 공립기술고등학교 어반 어셈블리 스쿨 포 와일드라이프 컨서베이션의 5층 교실에서 아벨 세데노가 급우 2명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 학생은 중태, 또 다른 한 학생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시 공립교에서 24년 만에 발생한 첫 살인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세데노는 체포됐으며 자신이 왕따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한두 차례 흐리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구름이 해를 가리겠지만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